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최초로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죠.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일단 좀 총평부터 해주세요. 정부의 합동조사 1차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 조사 발표 중에서 예. 개인정보를 이제 늦게 동의한 26명에 대한 조사가 좀 빠져 있다는 게 완전한 전수조사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면 10개 필지에 몇 분이 매매대금 얼마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매입을 했다라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정부 전수조사를 발표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어떤 그 결과의 투명성을 기대했는데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단장으로부터 들었던 답변 가운데 하나가 애당초 이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25명 있었지만 5명은 그러니까 이래서 그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 대상 기간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뺐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이제 해당 지구에 2013년도부터 이제 조사 기간을 잡아서 거래 내역을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수조사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거부터 추적해 왔는데 현재 직원들의 보유 현황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이 된 거거든요. 예. 사실 거래 내역이라는 게 과거에 이미 투기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성취하고 이탈한 부분, 즉 전직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이제 직원들 이름 넣고 돌려서 이제 나온 결과라는 거잖아요. 이런 조사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직원들이 이미 현재 직원들의 투기 행위도 중요하지만 네. 과거의 기간, 우리가 지금 설정한 기간 2013년도부터 기간 동안에 투기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수익을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 대부분이 이제 60년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었고 네. 이런 투기 행위가 보여져서 이제 제기한 것이고 하면은 2014년도경 그 즈음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직 직원들만이 아니라 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추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전수조사라는 것은 이런 이미 지정한 기간 동안의 조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이런 과정인데 예. 거래 내역에서 과거 현재 보유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보유했었던 사람 네. 그리고 보유했지만 현재 직원 아니지만 과거 보유했던 직원들 명단까지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로 가야 더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아주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이제 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받을 때 가족 명단을 어떤 제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조회도 동의를 받았으면 가족에 대한 조사까지도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왜 뺐을까요? 이게 혹시 법리적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모든 공은 이렇게 되면 이제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명 갖고 땅 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 아주 이제 상식적인 어떤 의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수사 파트에서 그렇게 된다면 익명 차명 거래를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후차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사실 이제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황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마찬가지의 쪼개기라든가 어떤 매입상 어떤 수상한 부분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넘겨져야 그래야 이 당시 예컨대 2014년도에 쪼개기 수법을 통해서 전직 직원이 매입을 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추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차명 거래나 이런 것들이. 근데 모든 기준이 지금 현직 직원, 이제 은퇴를 앞둔 현직 직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명거래에 대해서 이제 후차적인 사실 조사나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네. 앞선 기준을 설정해버리게 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 설정 없이 전반적인 과거 전직자들까지 포함해서 넘겨야 어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차명 수사라든가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할 명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잖아요. 예. 감사원 혹시 뭐 대답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라도? 아직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예.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감사원이 예.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규정상으로는 타당한 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경우나 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감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 감사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일단? 네, 규정상으로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들어오는 제보 내용 중에 정치인과 관련된 제보도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네.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린 이후로 예. 지금 정부가 전수조사한 3기 신도시나 어떤 두 곳의 개발 택지 외에 뭐 예컨대 뭐 시흥 V시트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어떤 그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 보도를 통해서도 시흥 V시티에 뭐 LH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또 사전 매입한 걸로 보인다고도 하고, 네. 어떤 정치인이 차명으로 구입한 걸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 3기 신도시 뭐 특정 기준에 따른 개발 택지뿐만 아니라 네.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개발 예정지나 개발 부지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LH 직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네. 이런 정말 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예.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같습니다. 아니 차제에 특별법 만들어서 아예 이제 상설기구 만들어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행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좀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서 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 논의를 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투기 방지 관련 법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어쨌든 그 공직자들이 어떤 그 이해충돌 방지법상으로 보면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사전부터 이제 이해관계나 이런 파악도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예 그 차명 거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환수하는 조치들도 잘 마련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또 좀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보완이 돼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투기 대상했던 게 대부분이 농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농지법도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농지법을 손보는 것도 뭐 고려 사항이긴 한데 예. 이미 마련되어 있는 현행 법이 잘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컨대 농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령들이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지와 같은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미 정해져 있는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서 예. 현행 농지법상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농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지 점검하는 뭐 그 공무원이 뭐 1명, 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마 그 열악한 환경인 건 맞는 것 하긴 뭐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이제 구멍은 생기게 마련인 거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좀 따라 붙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였습니다.